그 제가 주민자치라는 용어가 이제 한국에 처음 등장한 게 1999년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읍면동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제 모든 행정은 시군구로 옮기고 읍면동은 이제 주민들한테 맡겨도 되지 않느냐라는 아주 획기적인 조치를 99년 2월에 했습니다. 그때 이제 주민자치라는 용어가 등장이 됐고요. 저는 이제 그때 회사 사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 주민자치하는 연구자도 아니고, 그때 이제 주민자치라는 용어를 보고 가만히 보니까 읍면동 단위가 공무원이 통째로 지배하는 그런 행정기구만으로서 존재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장되는 게 아까워서 이제 주민자치를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는데 24년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있고 또 저희들이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오늘 있는 실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아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 지역정당 문제가 있는데 어제 그저께 헌재에서 정당법이 합헌으로 현재 정당법이 합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5대 3인가요? 났는데 이제 지역 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걸로 된 겁니다. 이제. 근데 그 개념이 헌재 그 심판관들 이걸 그 이제 판결문을 보면 꼭 중앙에 정당을 소속을 둬야 되느냐는 이 문제인데 보통 지역 정당 논의를 하면 중앙에 있는 국회만 대상으로 국회를 정치 무대 대상으로 국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시도의회도 정치의 대상이 되고 시군구 의원도 정치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역 정당은 꼭 국회의원 진출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시도의원, 시군구원, 시군구장, 시도지사까지 하는 것도 정당이라고 본다면 이 지방 지역 정당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게 지금 뭔가 헌재 재판관들도 이제 중앙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의견을 발표할까 그러고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짧아가지고 잘 논평을 못하고 있습니다. 틈 나시는 분이 있으시면 좀 한번 논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주민자치 이랬습니다. 서구가 300년 동안 이룬 성장을 일본은 100년 만에 해치웠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30년 만에 했습니다. 압축 성장한 겁니다. 그렇지만 압축 성숙은 못했습니다. 근데 일대 압축 성장을 했던 윤리가 선착순입니다. 그러니까 뻘거벗은 경쟁입니다. 일사불란한 겁니다. 뭐 키가 작건 뭐 크건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없건 아니라 선착순이라고 하는 그 경쟁 벌거벗은 경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긴 사람도 영혼이 없다 그럴까요? 그렇죠. 영혼 없는 엘리트라고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위험 사회가 되고 이제 다시 더 넘어서 잔인한 사회까지 갔다고 보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30년 만에 이루었다고 우리가 자랑하는 압축 성장의 복수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제가 살펴보면 이촌 향도 현상이 되게 심했습니다. 저쪽 이쪽엔 제 고향인 경북 의성이 이제 19만에서 5만으로 줄고 서울시는 200만에서 1000만으로 늘고 이러는 과정에서 농촌은 과소화가 되고 노령화되면서 한국을 지탱해주던 공동체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도시는 신도시가 생기고 밀집화가 되는 과정에서 공동체로 숙성은 되지 않고 단순히 모여서 사는 그냥 주거단지 정도로 이제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특히 공동체로 숙성되지 못한 도시는 사회 내파 현상을 겪고 있다. 모여서 하는 것의 이익보다가 모여서 하는 것이 초래하는 불편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현상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더구나 또 우리나라 특징 중에 하나가 아파트화입니다. 전국의 63.1%가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자, 이 아파트는 제가 먼저 평가드리면 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하는 사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는 분들은 아주 사적으로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무지하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공적으로 압구정동이라는 것은 자기 동네 아닙니다. 현대아파트가 내 거지. 이제 공적 냉소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건설 비용이 전부 다 입주자 비용입니다. 정부는 손 전혀 안 됩니다. 전기시설, 도로시설, 소방시설, 무슨 조경시설, 그 안에 있는 어떤 시설도 다 주민들 부담으로 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가에 포함하다 보니까 공공시설이 엄청나게 빈약합니다. 그냥 아파트만 짓고 주민들이 상호 소통하거나 이제 회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가 예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요즘은 아파트 안 팔리니까 겨우 이제 커뮤니티 센터를 이제 마케팅 수단으로 만드는 이런 거라고 봤고요. 제가 봤을 때 아파트는 공공성이 매우 빈약하고 사회성도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아니라 타자입니다. 이웃으로부터 나를 타자화시키고 나로부터 이웃을 타자화시키는 게 편안한 생활이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거는 은신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폐쇄적인 것을 우리가 이기주의적이라고 나무라고만 있을 거냐. 나무라는 것까지는 쉽게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룬 압축 성장 과정에서 놓쳤던 것들이 우리한테 가하고 있는 복수를 해결할 건가라는 이런 쪽에 이제 저는 좀 관심이 있어서 쳐다봤고요. 그래서 봤을 때 한국 사회적 자본 수준은 하위입니다.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사회적 자본은 결국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개인이나 조직적 사회 단위가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사회적 자본을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웃의 사촌화입니다. 이웃이 사촌만 되면 복지 문제나 육아 문제나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해결될 수가 있는데 사촌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정부의 행정력이 행정행위로 예산을 써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소비도 될 뿐더러 제대로 되지도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이웃 사촌화 한다는 이제 이걸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는 원래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이제 이게 일본 행정학자들이 번역할 때 지방자치는 단체자치 속성하고 지방자치 속성이 있다고 번역을 했는데 소개를 했습니다. 뭐 유럽 쪽에서는 행정학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임무하고 주민으로서 민주적인 임무하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주민자치 안에서는 지방자치 속성으로 두 개 다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제 애석하게도 제가 보기는 이렇습니다. 이제까지 지방자치는 이제 30년 하면서 이제 시군구 자치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했는데 주민자치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충분히 갖춰줬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가 성립될 수 있는 기본 법조차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주민자치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이 주민자치가 있어도 시장구수 구청장 밑에 기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따 나올 겁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렇습니다. 이제 지방 구조가 어떻게 되면 정당에서 지구당이나 국회의원을 통해서 공천 통해서 시군구 의원을 통제합니다. 그러면 이때 당선된 시군구장이 읍면동장을 통제하고요. 읍면동장은 통리장을 임명하고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합니다. 결국은 내려오는 체계는 있는데 우리가 주민들에 의해서 올라가는 체계는 전혀 없는 지역이 이 부분입니다. 시군구장은 저희들이 선출합니다만은 우리가 시군구장은 대개 인구 20만 30만 서울 같으면 이 큰데 있는 여기만 선출하고 우리 가까이 있는 통장도 우리 가까이 있는 읍면동장도 우리가 선출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시군구 밑에 읍면동 통리공간은 정치와 행정이
암묵적으로 합의해서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명시적으로 정치 공간이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 공간도 아닙니다. 근데 이 두 분들이 잘 합의해서 정말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 부분을 걷어내지 않으면 주민자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주민들이 이제 우리가 뽑은 단체장의 시군구까지 가려 그러면 행정보조기구인 통리를 거쳐야 되고 이제 행정기구인 읍면동까지 거쳐야 가는데 실제 모든 일은 이 읍면동에서 거의 다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우리가 뽑은 시군구장의 혜택을 거의 민주적인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품위 있는 사회를 이제는 읍면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품위는 강제나 구속이 아닌 개인의 지위에 맞는 행동에서 나오는 위험이 품위라고 봤을 때 이 강제가 아니라 도덕성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사람한테는 주어진 순간에 자기 삶을 재평가하고 그 이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거를 지난번에 이제 공무원들한테 특강할 때는 실수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특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이 서로 모욕하지 않고 이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제도가 또 그렇게 실수한 사람들에 관해서 이제 모욕하지 않는 이런 이제 읍면동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랬을 때 읍면동 통리민주화 문제는 of the people, 읍면동 통리민의 by the people, 이제 for the people, 이게 필요한가, 가능한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by the people입니다. 뭐 for the people은 뭐 누구든지 다 한다 그럽니다. 뭐 심지어는 뭐 시민이 주인입니다. 그래 놓고는 전혀 주인 대접하지 않는 캐치프레이즈가 많을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이 by the people을 얼마만큼 이제 허용해 주느냐는 이 부분의 문제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후 사촌이 되려 그러면 제일 먼저 구역을 주민들이 내 마을로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주민들이 구역을 내 마을로 승인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을 이웃으로 승인하면 이웃 사촌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주민들끼리 이웃 사촌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마을 일을 내 일로 생각하게 하면 일절로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내 일로 생각하도록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거 네 일로 해라고 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이랬을 때 정부가 주민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이게 주민자치 제도인데 그게 우리한테 있느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렇습니다.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이 있어야 이 조직으로 하여금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치를 하면 이게 주민자치가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제 주민자치회가 주민들한테 자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기를 지원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를 통해서 정부가 실천할 수 없는 공공도 정부가 바라는 공공도 능히 실천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 정도의 구도를 가지고 있는 행안부 공무원은 제가 보기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큼 주민자치회는 그냥 시장군수 구청장에 있는 밑에 있는 새마을회 정도로 생각을 하지 이 본질적인 취지는 놓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주민자치를 하려 그러면 주민들은 첫 번째 주민자치를 해야 되겠다는 아까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또 그 권리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는 이루어지는 게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 자발적인 동기, 자주적인 동기, 자율적인 동기를 가지도록 해주는 게 이제 가장 큰 일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이제 이건 개인 차원입니다. 집합 차원에서
자치회 차원에서는 자치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도 만들고 지원도 해줘야 됩니다. 그 자치할 수 있는 역량을 자발적 역량, 자주적 역량, 자율적 역량을 이제 함량되도록 하는 이게 이 제도가 이제 자치회 능력으로 역량으로 주어지는데 이게 있느냐 하면 이게 지금 여기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보면 하던 지랄도 멍석 펴놓으면 안 한다 그러는데 제가 봐도 이렇습니다. 이거 혼자 자발적으로 참 재미있게 하던 거를 갑자기 공식화시키고 해 그러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자 어떻게 보면 멍석을 펴도 지랄을 하도록 만드는 게 주민자치인데 그 멍석 펴지도 않고 야 지랄부터 먼저 해. 지랄하면 내가 만들어줄게. 이 공무원들의 상당히 이기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실제 상당히 어려웠던 그 자발성이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동기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율성은 실수 경험으로 이제 옛날의 실수를 모두 만회할 수 있는 앞으로의 지평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미래적이라고 봤고 이거는 현재 출발 지점이라고 보고 이 두 가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주성이 by the people이 반드시 필수인데 우리는 by the people 빼놓고 for the people은 엄청나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간다고 한번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허술한 사람이 썼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옳은 것 옳다고 따지고 들면 옳은 것도 그러게 되고 반드시 시류에 따라 가지고 억지로 옳고 그름 가릴 필요가 있느냐. 옳음도 그름도 다 있는 높이에서 착안을 한다면야 비로소 옳은 것 옳다 하고 그런 거 그러다 할 수 있다. 여기서 허구는 그 착안을 이 사회의 덕목으로 하는 겁니다. 그 지금 현재 옳다 그러다 따지는 거 이거 부질없으니 이거 둘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기 고착안하면 그 사회 문제 해결 다 된다. 이게 저는 이 시인을 보고 참 놀라서 이걸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회원 총회를 하고 거기서 회장을 뽑고 그 다음 이제 그 규약도 만들고 회비도 걷고 해서 이렇게 운영하면 정부는 이 주민자치회에 다른 건 간섭하면 안 됩니다. 회장을 누구 하라 뭐 이렇게 간섭하면 안 되고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거는 행정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정부 예산을 주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공무원의 인력을 빌려주는 것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장들 보고 주민자치 뭐라 하려 그러면 그 자치로 하세요? 그는 자치를 하라고 하는 배려가 안 담겨 있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려면 해.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의 이게 만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동장들 교육할 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동장님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봤을 때 향락은 1518년 중종 13년에 도입됐고요. 뭐 그때 주자증손 여시향락 은혜에서 발간하면서 소학에 있는 이 향락이 정말 향촌 사회에 한국의 향촌에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김한국 관찰사가 도입을 했고 중정도 도입한데 반포를 했고 여기에 이제 이제 살인파가 앞장을 서서 이제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렇습니다. 뭐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규, 환난상규 다 좋습니다. 이 덕목이 나쁜 게 아니라 귤하위지라고 써놨는데 강남의 귤이 강북에 가면 탱자가 된다고 이게 중국의 여시 집성촌의 향락입니다. 그 여시 집성촌의 향락이 조선에 왔을 때는 집성촌이 아닌 행정구역에 실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종친들 간에 끈끈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조선은 상민과 천민과 양반의 신분 관계가 분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수평적인 이제 향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기는 수직적인 체계로 다시 이루어진 변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는 공동체를 추구했다 그러면 아마 조선의 살인파는 향락으로 교화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상놈들을 가르치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본질적인 게 차이가 있는데 저는 참 놀랍다고 보는 게 율곡 선생입니다. 율곡 선생이 경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삼가 살피건대 남전 여시의 향락은 강령이 바르고 조항이 상세하니 이것은 동지와 선비들이 서로 약속해서 예를 강구하는 것이지 널리 백성에 시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은 이게 가능한데 촘촘합니다. 예속상교. 근데 상민들은 먹고 살게 바빠서 못한다. 근데 이거 못하는 이 상태에서 토호들이 향락을 핑계로 백성들에게 너 이것도 못하냐? 예의도 모르는 놈이라고 괴로움을 끼칠 게 뻔하다. 이것을 누가 단속할 것인가? 만약 향락을 행하게 된다면 백성들은 반드시 더욱더 혼란하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찌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허엽이라고 하는 허균 아버지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착한 이 많고 착하지 않은 이 적음으로 향락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향락 곤란을 안 끼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곡이 있다가 공은 마음이 착해 사람의 착한 것만 보았으나 본인은 착하지 못한 사람이 많게 보이니 이것은 필시 내 마음이 착하지 못해 그럴 것이요. 다만 전에 몸소 가르치면 쫓고 말로만 가르치면 시비만 한다 했으니 지금 향락이 바로 시비가 안 되겠소. 또 정확하게 찔러줍니다. 이런데도 살인파들이 시행을 강제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문정왕후 때 이 조광조 향락은 완전히 폐기를 시켜버립니다. 그 뒤에 이제 그 퇴계 향락이나 다른 우리나라 향락이 나오는데 이때까지는 중국 향락을 그대로 시행해서 문제가 있었단 말씀드리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박경화 선생님이 제일 잘 아시는데 향규, 상하합계, 수령 향락이 있는데 이거는 향규는 양반들이 만드는 거고요. 이제 상하합계는 양반과 상민이 같이 했고 이건 양반이 만들어 상민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이때는 같이 했고 수령 향락은 이 세 주체가 같이 하는데 여기는 이 세 개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다 실패했습니다. 크게 성공 못했다고 보는 이유가 이게 신분 사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박경화 선생님 주전공이신 이 촌계는 이제 요즘 같으면 읍면동 정도 밑에서 상민들끼리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상민들끼리 하니까 두레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개들도 여기서 나오는데 이때 이러다 보니까 그때 보면 아주 전부 다 1세대 한 표 아주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회비 똑같이 분담하고 두레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하면서 외려 두레는 과부나 호래비들 농토는 모심기 공짜로 해주는 정도로 지방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도 이 유지가 잘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잘 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 원형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원형에 관한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이 박경화 선생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연하시자마자 어찌나 반가운지 모셔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주민자치하면서 일본 놈보다 못할 리는 없다. 스위스보다 못할 리는 없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바보 같을 리는 없다. 그러고 생각했는데 과연 보니까 있습니다. 우리 조상도 주민자치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1894년에는 1895년입니다. 이제 향회 조규, 향락 판무 규정이라는 이 법이 하나 입법이 돼서 발표가 됩니다. 이때 이게 현재 보면 주민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 겸 주민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하고 주민자치법입니다. 이게 이때 발표했는데 내용이 보면 이렇습니다. 향회는 소향회, 중향회, 대향회를 두는데 소향회는 리에다 두고 중향회는 면에다 두고 대향회는 군에다 둔다. 소향회는 리에다 두는 대신에 매호 1인이 모여가지고 이렇습니다. 존이 회장입니다. 집강 회장입니다. 관으로 차정하던 얘는 폐지하고 관에서 임명하던 것은 폐지하는 겁니다. 상당히 민주적인 이 장치가 1895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김대중 정부 때 위원은 동장이 임명하도록 한 100년 전보다도 후퇴시켜버린 게 지금 대한민국 행안부고요. 그렇게 하고도 부끄러운 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는 뭐 지방을 수령 통치한 데서 향약도 만들고 상천민 부조도 하고 해서 이제 이런 경험을 가지고 1518년 향약 반포하고 경험집 이제 이 경험이나 지혜를 1895년에 향유의 조규 발표했는데 애석하게도 일제가 합방하면서 전부 밀어버립니다. 그러고는 주민들이 스스로 하던 그 영역에도 읍면동장이라는 조선에는 전혀 없던 이제 면장제도, 읍장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관료를 배치해서 이제 우리 향약 전통을 많이 없애면서 필요할 때는 향약을 이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을은 어떻게 보면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이제 한번 했습니다. 성공적인 운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주민자치로 봤을 때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에서 이거는 동네 일을 주민들이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취업 부족해서 내라. 국가 주도하고 국가 지원해서 운동 형태로 너희들이 참가해. 이래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기존에 있던 사회적 자본을 시절에 맞게 박정희가 잘 활용은 뭐 선거 전략이기도 합니다만은 잘 활용했습니다만은 확대 재생산하지 못했다. 이때 정부 관료가 주도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박정희는 그렇게 했는데 새마을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일을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주민자치의 본질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일을 하는 겁니다. 뭐 무슨 과업하는 거 아닙니다. 이 일을 근본적으로 하는 건데 이것을 혼자 하면 개인자치고 이제 공무원들이 하면 행정으로 하는 거고 시민단체가 하면 시민운동이고 이제 주민들이 함께 했을 때 주민자치인데 보통 개인자치는 지금 다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지만 주민들이 함께하는 마을자치나 주민자치는 지금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민자치 현 실태를 보면 주민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못하는 일 중에서 주민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거나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해주지 않는 일 중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제일 먼저 아까 그 잘 먹고 잘 보고 다시 한번 하면 네네 왜 그거 없이 하나 있으시면 네,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게 이제 일하고 이제 삶하고 놀하고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하는데 이거 안희정 지사가 주민자치 개념장 잘못됐다고 보는데. 네? 발표도 중에 말해서 안 되는데. 네. 제일 먼저 오기 잘 놀고. 아 맞습니다. 아 선생님 정치 꼭 감사합니다. 왜 저렇게 해놨어요? 이제 이게 보통 진행하세요. 좀 말해주세요. 네. 예.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잘 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잘 놀기 잘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야.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왜 알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옛날에 썼던 슬라이드입니다. 예. 그 한번 해보려고 그럴 때 이런 거 다 해보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해보고 싶은 거 하려고 그러면 첫째 공무원들이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의회도 인기 있는 건 자기네들이 득표에 관계되는 일을 자기네들이 주도해야지 주민자치위원 주도하는 거 눈 뜨고 못 보고요. 그 다음 시민단체 자기가 밥벌이 해야 되는데 이것도 주민들 하는 거 눈 뜨고 못 봅니다. 저는 이 세 장애가 반드시 있었거든. 실제 있었습니다. 실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요거 지금 법 이름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내용은 같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보면 이렇게 27조 이렇게 주민자치의 설치가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라 그러면 당연히 회칙은 주민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회니까 회장 주민들이 뽑아야 됩니다. 그 다음 회비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제도화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보면 시범실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범실시하는 조례에서는 뭐를 뺐냐면 요 말을 뺐습니다. 읍면동에 주민자치를 둘 수 있다고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회원이 없으니까 회칙은
주민이 못 만들고 시군구 조례를 만들고요. 그 다음 회장 선출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공개 추첨한다, 뭐 동장이 임명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가고요. 회비가 없으니까 그 시군구에서 예산 안 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렇게 갖는 이 왜곡을 심각하게 저질렀는데, 제가 장관 바뀔 때마다 이거 따집니다. 장관한테 전화해서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어느 장관도 이거를 정확하게 보고 행안부 공무원들을 야단치는 장관을 한 명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냥 바빠서 그런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너무 밑에 국장이나 과장이 저한테 와서 설명 열심히 하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럼 내가 과장하고 싸울 일은 없잖아요. 국장하고 싸울 일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몇 번 넘어갔는데 이게 심각한 거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행정학자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 모든 공무원도 입을 다물고 있고 모든 시군구 의원도 입을 다물고 있다. 이게 이제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했던 정책을 이어받아 가지고 했던 건데, 이게 2017년인가요?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일요신문 기사, 가장 소상해서 제가 이제 일부러 인용했는데 속기록 다 봤습니다. 자, 전국 200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설치하고 읍면동 간사에게는 연 2,500만 원, 중간 지원 조직 전문가에게는 연 3천만 원을 인건비를 주겠다. 이래서 주민자치를 되도록 하겠다. 이제 발표를, 이게 하승창 혁신수석이 국회에 예산 신청한 겁니다. 예산 넘어갔는데 그때 국회에서 딱 받아가지고 토론했는 내용이 이겁니다. 한국당 혈세로 운동권 양성하는 거다. 완장사업이다. 떠돌이 운동권에 자리 만들어주는 예산이다. 재정으로 관변단체 조직하는 거다. 좌파 100년 집권계획이다. 이건 뭐 속기록에 나온 겁니다. 이제 국민당 묻지마 공무원 증원이고 선발 기준도 없고 자격 요건도 없다. 불필요한 공무원 증원이고 사업이 불명확하고 실시할 필요 없다. 이게 권은희 의원 발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서울형 박원순 시장이 많이 해본 적 있다. 그 다음 프로젝트 해본 사람이 이제 중간 지원 조직 할 사람도 많고 또 일도 좋은 사례도 많고 주민자치구현위에 가지고는 필요한데, 민주당 단체장이 있으면 민주당 단체장이 이 간사도 임명하고 중간 지원 조직 임명하면 되고, 한국당 당신들이 단체장으로 있으면 당신들이 이거 임명하면 되는데 왜 시비를 거느냐, 나눠 갖고 하자. 저 이 말에 화가 더 많이 났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하는 거지 자치단체장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싸워가지고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이래 하승창 예산인데 이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시도지사한테 한 겁니다. 당신들이 해라. 그러니까 민주당 시도지사는 다 한 겁니다. 이대로 이걸 따라가지고 했는데 가장 많이 박원순 시장은 물론 이런 계획을 만든 사람이니까 했지만은 가장 많이 따라 했는 게 대전시장, 경남지사. 외려 광주시장은 약간 달랐고요. 전북지사는 조금 소극적이랬고, 충남지사도 충남형으로 간다고 소극적이랬는데 경남하고 대전은 이대로 따라 했다는 거 말씀 좀 드릴 겁니다. 자, 지난주 문재인 정부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정부는 이런 게 없어서 좀 걱정이고요. 뭔가 저질렀으면 좋겠는데 안 저질릅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읍면동 간사를 2,500만 원 준다. 그러면 이 간사 선발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문제고요. 중간 지원 조직 같으면 이 선발권이 누가 있느냐는 건데, 시장 군수한테 가면 100% 선거운동원 선거 조직됩니다. 이제 자, 이렇게 됐고, 또 하나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만든 표준조례, 이게 참 제가 봐도 이거는 무모하게 짝이 없다고 보는 게,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자, 딱 보면 동의받을 필요 없어요. 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 이거 독재자입니다. 완전히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여기다가 하는데 설치 운영 이거 전체 다잖아요. 그러니까 주민 동의 없이 저 설치 운영 전 과정을 위탁한다는 거는, 이거는
야, 이거 조선 때도 함부로 한번 못했을 겁니다. 통초가 없어서 그러면 이거 못합니다. 더 세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야, 저는 참 신기하다. 문재인 정부가 이 짓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분노를 혼자 해서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제가 무지하게 강렬하게 따지고 시비 걸고 비판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결국은 이렇습니다. 조직을 보면 서울시 차통사업 결과인데 우리 전영기 국장님 제일 잘 아시는 겁니다. 이제 서울시에는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이거 예산 10년 동안에 1조 썼거든요. 주민자치위에서 기여한 거 제가 보기에는 한 톨도 없습니다. 그 다음 마을자치지원센터 구마다 있는데 이게 1년에 5억에서 7억 썼습니다. 제가 보기엔 주민자치에 도움된 거 없고요. 자치지원관 연봉 3,4천만 원씩 받는 지원관을 주민자치회마다 보냈는데 이 친구들 중에 주민자치 아는 친구 한 명도 저는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오늘 여기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이 내용조차도 이 친구들은 다 모른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만일 알고 그 짓 했다 그러면 더 천인공노할 놈들이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 주민자치회는 시민단체 지시받는 날벼락을 맞았어요. 왜냐하면 자치지원관은 구에 있는 시민단체, 위탁받은 시민단체에서 뽑아서 보내요. 그럼 이 친구들이 언제 회의를 해라 말아라 의제는 뭐다 진행 방법까지 다 갖다 줍니다. 자, 이랬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했는 일이 뭐냐 하면 그러면 주민자치지원단이 했는 일이 좀 기획적인 일이면 괜찮은데 주민설명회,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주민자치위원 교육, 주민자치위원 추첨, 주민자치회 이제 보직 구성하는 거, 주민자치 사업하는 거 이게 이제 주민들이 다 해야 될 일을 이 친구들 사업으로 다 가로채 가지고 가고 주민들은 저 하수인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저는 주민을 이렇게 우습게 보는 시민운동가가 있는가? 이때부터 시민운동을 저는 이런 쪽에 관여하는 시민운동가들은 사정없이 비판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시군구 주민들은 위탁받은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법령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이라고 하는 이제 아까 있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7조 주민자치회 설치는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아까 보셨고요. 근데 이 법이 이상한 게 29조 가면 주민자치회 구성하는데 위원이라는 용어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위촉하라. 그러면 양심이 있다 그러면 주민으로 구성되는 회니까 주민들이 선출하고 단체장이 위촉한다는 거는 뭐 주민자치를 공식화시키는 거니까 괜찮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이걸 빼버리고 조례로 단체장이 선정하고 단체장이 위촉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뒤바꿔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성공을 좌우하는 위원을 또 저렇게 조작해서 이제 망가뜨려 버렸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주민자치를 하려고 그런 정부가 아니라 주민자치를 방해하는 정부다. 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선정되는 사람들을 한번 봤습니다. 좀 천천히 아까 네.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합니다. 예,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정하는가 조례가 주민들이 선정하도록 정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법대로 하면. 근데 조례가 이 주민으로 구성된 빼버려 가지고 행안부가 지침을 주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데서 근데 이거 헌법 소원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헌법재판소에서 요건이 안 된다고 각하시킵니다. 이거 되지도 않는다고. 현재 이 양반들도 저는 이렇게 무식한가. 뭐 진짜 실망을 좌절을 많이 느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보통 보면 위원님은 임원인데 임원하고 하는 사업하고는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 근데 대부분 지금 보면 읍면동장이 위원 위촉회는 위원들은 주민자치 의지도 없고 역량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대개 식당 사장이 주민자치위원 하면 식당 운영해야지 와서 동네 일 못합니다. 근데 이걸 어쨌든 간에 저는 지원을 해보려고
한 20년을 애를 썼습니다. 주민자치학회 만들고 주민자치중앙회 만들고 제가 1년에 뭐 한 10억씩 돈 들여가지고 교육도 하고 해도 안 되는 게 역량이 부족한 거는 지원으로 가능하지만은 의지나 여유 없는 거는 저는 이거는 난공불락입니다.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민자치 제도를 만든다면 일단은 주민자치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 뽑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역량 부족한 것을 이제 역량만, 근데 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 역량을 보태주겠다는 게 박원순 시장의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 정책이랬는데 이거 둘 다 없다 보니까 통째로 맡겨버리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시민운동가 자치회로 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눈 밝은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시민단체가 주민자치회까지 지배하는 거는 나는 못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저 조례 입법을 거부했는 자치단체가 전라도에 몇 군데 있습니다. 이제 그 의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정말 눈 밝아가지고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 제도를 보면 첫 번째 주민들이 자치회 만들고 운영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읍면동의 규모가 너무 큽니다. 서울은 인구 2만 내지 3만. 주민자치회장이 전업으로 하더라도 읍면동 전체를 자치로 이끌 수 있는 규모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사도 직원 1000명만 돼도 평생 했던 사람이 리딩을 해도 할 수 있을지 말지인데 인구가 2만 3만 되는 데를 전혀 법적인 장치 없이 자발성으로 회사는 봉급도 있고 직급 승진도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그걸로 해나가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읍면동장이 하도록 하고 읍면동회하고 통리회로 바꿔가지고 규모가 큰 데는 큰 대로 특성대로 살리고 작은 데는 작은 대로 특성을 살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계획을 했는데 이제 원래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자 역할하고 자치단체 협력하는 이중지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대표자 지위는 통리에서 했으면 작은 데서 했으면 좋겠다. 협력자 역할은 큰 데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하게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읍면동 주민자치회장을 읍면동민이 직선했다. 직선하는 거 좋겠느냐고 국회의원 여러분한테 물었거든요. 아무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직선해버리면 읍면동장 말도 안 듣고 구청장 말도 안 듣고 국회의원 말도 안 듣고 시군구원 말도 안 듣고 통제 불가능하다. 의원님, 우리 주민이 국회의원 통제 대상인가요? 이렇게 하니까 그때 갑자기 입을 꽉 다물어요. 제가 좀 속아지고 못 돼갖고 이제 잘합니다.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통리주민자치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그 주민자치 회원들이 전부 모이는데 이 회원이 모여갖고 통주민자치 회칙도 만들고 회장 선출하고 조직 구성도 하고 회비도 내고 해서 이렇게 가는데 통이 인구가 서울은 500명쯤 됩니다. 그러면 통회장 있고 감사 있고 또 운영회의 있고 밑에 반회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회원국 같으면 이제 전입회원, 전출회원, 뭐 사무국은 회의하는 거, 사업국은 이제 통장이 있는데 통장은 준공무원을 위탁 사업으로 통장 업무를 위탁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밑에 노인네, 여성회, 청년회 이런 거 뒀으면 좋겠다. 근데 회원은 누구 했으면 좋겠냐면 조선은 세대주로 했고 일본 세대주고 영국은 유권자입니다. 근데 한국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한 군데 잘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세대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 세대주가 모여가지고 총회에서 뭐 결정했으면 좋겠다. 주민자치 설립전사는 발기인대회, 설립준비, 창립총회, 설립신고, 자치활동 이 모든 것을 주민들한테 일괄위임을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하지 않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창립총회 한다고 하면 이게 다 엉망이 돼버립니다. 지금은 주민자치회 설치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이걸 주민들한테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읍면동은 제가 봤을 때 읍면동에는 통리장들이 있잖아요. 그죠? 통리장 전체 회의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 법정단체 있습니다. 새마을회, 새마을분여회, 자유총연맹, 뭐 바르게 살기, 뭐 자율방범대, 뭐 무슨 교통 뭐 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법정단체하고 주민활동단체하고 조기축구회, 뭐 배드민턴회 같은 동호인 단체들이 다 모여갖고 이 회도 하나 하고 이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이제 강좌 운영, 사업 운영, 그다음에 이제 행사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 회의 하나 구성해서 이 사람들로 이제 읍면동 회의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선하는 것보다는 이 스페셜리스트 이제 대표자하고 이제 어떤 스페셜리스트로 구성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만 대부분은 뭐 여기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읍면동에는 선거를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정당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당이 나서 가지고 국회의원을 통해서나 구청장을 통해서 주민들을 눌려버리면 주민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할 주민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까지 주민자치를 하면서 보면 주민자치 가치를 위해서 행정권에 저항하고 정치권에 저항할 만한 깨어있는 주민들이 한국은 아직도 잘 없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이기 때문에 눌리면 다 눌려집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불가능하네, 주민자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읍면동 주민자치는 법으로 입법하는 게 먼저고요. 지금 현재는 통리주민자치회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이제 지방자치 이론에 봤을 때는 읍면동은 주민자치하기에는 사회학자 이론도 경제학자 이론도 너무 크다. 2,000명 넘으면 이거는 행정기구로 가야지 2,000명 미만만 주민자치가 가능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설명을 제가 소개를 못 드리는데요. 주민자치는 제가 봤을 때 회장이 세대주 이름을 다 알아야 됩니다. 애들 이름은 몰라도 그 정도 알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자본에 의해서 뭔가 균형점도 생기고 상식도 생기고 건강성도 생기거든요. 이제 그게 모르는데 익명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당 정치 같은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정치가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은 이제 정치 세력에 의해서 휘둘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막아야 되는 그 단위가 막을 수 있는 단위가 통리로 보여졌습니다. 읍면동은 저는 막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이라 선생님 또 소상하게 보고 한번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로 할 일은 요거 이제 조금 설명드리고 이제 웬만큼 말씀하신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대목이 뭐예요? 그 항목이 뭡니까? 왜냐하면 서구에서는 교회가 그걸 해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없어요. 교회 목사가 다 교구가 있거든요. 네. 그걸 한국에서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영국의 영국이나 기독교가 영국이 페리시라는 제도가 페리시 교구가 네, 교구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네.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네. 그걸 지금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넘어가서 네. 말한 항목을 내가 다시 내가 모르는 전문가가 모르는데 지금 항목은 뭐예요? 얘기하는 항목. 네네. 그 페리시가 하던 이제 복지나 교육이나 사회, 의례나 모든 것들을 교회가 하던 이 상황에서 이제 이게 국가로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가로만 넘어갔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도 영국은 교회가 하던 예, 전통이 남아 있으니까 그게 이제 깊숙이는 못 건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제가 와가지고 그걸 그냥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양이 가지고 있는 읍면동 사회적 자본을 우리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문제네요. 예, 첫 번째 문제. 안 하고 다른 걸 하니까 네. 있다고. 예. 그 사회적 읍면동이 충분히 결속할 만한 사회적 자본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또 관에 이제 보통 없는 걸 갖고 자꾸 주민이 능력 부족이다, 뭐가 부족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네네.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 예. 그 보통 이제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관제라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관은 재앙입니다. 관이 이게 절대 민을 위한 게 아니고 관제기 때문에 관제, 수재, 화재 이런 거하고 똑같은 나쁜
기관 중에 하나고 나쁜 작용 중에 하나고 나쁜 외부적인 영향인데 관에 걸리면 무조건 안 좋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 사상이 팽배되어 있어가지고 읍면동 단위나 통리 단위의 공동체에도 몸을 사리는 게 너무 많다. 이게 위축돼 있다. 서양하고는 다른 점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해야 될 일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사회적 자본 형성인데 이건 전 이웃 사촌 만들기라고 봅니다. 아파트 같으면 문 닫아버리는데 아파트 문을 열게 하려고 그러면 동으로는 못 모이더라도 엘리베이터에 있는 줄로는 인사는 하고 다니고 정말 필요할 때 되면 퇴근할 길에 찾아 들어가서 커피 한 잔 얻어먹고 나올 정도로 스스로 먹게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소셜 캐피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국토부 얘기하면 그 내일 아니다 그럽니다. 행안부 얘기하면 그 내일 아니다 그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하나 보고 난 뒤에 주민자치회 업무 소관을 총리실로 옮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데 이렇게 이웃 사촌이 되면 땅에 나가서 뭐 애기 잠깐 봐줄 사람 안 구해 오더라도 이웃 사촌끼리는 이웃집 애기 봐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이웃끼리 서로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되면 주민 목소리가 또 대변하는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회가 할 일인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시키는 게 아니라 뭐 오늘 여기서 빼놨습니다만은 엉뚱한 일만 자꾸 부려먹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잘 노는 걸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잘 놀면 잘 노는 게 사회적 자본 형성인데 자꾸 일을 많이 시키려고 그러는데 실제 일본 보면 노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소통 친목이 제일 우선이고 일본서요. 그 다음 민원 해결하는데 주민자치회 통해서 민원 해결한다. 직접 민원은 17%, 주민자치회 통해서 간접 민원은 8.1%인데 지금까지는 25.1%가 민원을 주민자치회 통해서 했고 앞으로는 47.2%가 우리 주민자치회 통해서 하겠다. 근데 한국은 이럴까봐 펄쩍 뜁니다. 이제 일본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훨씬 주민자치회가 해주는 게 낫다는 겁니다. 사전 설명도 좋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금방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의 근본 원리는 인간의 사회화하고 사회 인간화라는 이런 걸로 제가 이제 건방지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사회화를 거치고 이 사회는 다시 인간화되는 이 선순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때 인간은 사회 기초고 목적인 인간이고 인간이 모든 제도와 조직의 척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일의 능률이나 다른 데 두면 자칫 운동이 되어버립니다. 시민운동이 되기도 하고 저는 자치는 운동과는 상극이다. 운동은 앞에서 끌고 가는 거다 보고 인간 존엄성에 위배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 연대성은 이게 그냥 단순히 패거리만 짓자는 게 아니라 개인들의 능력을 초월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계를 증대하는 거다 보니까 이 개인들의 목표를 초월하는 이 공동선을 위해서 개인들이 연대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연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익을 위하더라도 이런 거 지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이렇게 연대했을 때 이 국가나 사회는 하위 집단이 할 수 있는 일에 상위 집단이 개입하는 것은 질서교란이다. 하위 집단 할 수 있는 것은 놔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직적인 위계 질서인데 서브시디어리티 이게 요새 어제 그저께 자치사상 발제하는 데서 1823년인가 이게 나왔고요. 1891년에 이게 비오 10세에 의해서 교황청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서브시디어리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한국은 보조성이고 이제 행정학에서는 이제 보충성이라고 쓰는데 있습니다. 그다음 공동선이라고 하는 공동체냐 선이냐는 이 문제인데 집단이든 개인이든 자기 완성을 더욱 충만하게 하고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 조건의 총화. 이게 실체가 되면 자칫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결과로 나오고 이 결과가 다시 모든 이 인간성을 휴머니티를 배려하는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민자치회는 제일 먼저 비행정 조직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 비정치 조직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지만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자주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서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 커졌을 때 이렇게 커지면
여기 저 도착점 주민자치회라고 했는데 이때쯤 되면 이 주민자치회는 정치로 할 수 없는 이 부분을 해냅니다. 이제 행정이 할 수 없는 이 부분도 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도 할 수 없고 개인도 할 수 없는 이걸 해내는데 제가 이제까지 조사한 바로는 선진국은 이게 다 있습니다. 이게 다 많습니다. 우리 IMF 때 뭐 근무오기도 이거고요. 임진왜란 때 의병도 이런 거고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민들이 해내는 이 영역의 여부가 그 국가의 성공을 이제 담보하더라.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제 이제 주민자치의 본지고요.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차관대국하고 착수소국하는데 지금 차관대국도 잘 못하고 착수소국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